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5월 10일은 제9회 유권자의 날이었습니다. 유권자의 날은 선거와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의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서 지난 2012년 법률로 제정됐는데요. 11일 유권자의 날 기념식이 중앙선관위에서 실시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5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층 대강당에서 선거 유공자와 그 가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유권자의 날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적인 선거인 1948년 5월 10일 재헌 국회의원 선거를 기념하고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며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2년 처음 법률로 제정했습니다. 올해로 9회를 맞은 유권자의 날 기념식은 사회자의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소중한 권리, 아름다운 유권자라는 내용의 주제 영상 상영과 포상식, 권순일 중앙위원장의 기념사, 수상자 소감 영상 상영, 폐식 선언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 중앙선관위 권순일 위원장은 법무법인 바른의 정인진 변호사, 울산대학교 김도희 교수 등 9명에게 정부 포상을 전수했고 주식회사 SGA 나철혁 이사, 인천시청자 미디어센터 이충환 센터장, 김일중 세무사 등 15명에게 위원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국가가 선거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2,913만 명의 유권자들은 투철한 주인의식으로 소중한 주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28년 만에 가장 높은 66.2%라는 투표율을 기록했고 우리나라는 모범적인 선거관리와 발전된 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투표 참여 행동수칙을 지키며 참여한 유권자 한 분 한 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를 만들어 왔다면서 한 표의 주권 행사로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보듬고 살펴야 할 것이라고 권순일 위원장은 전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위원회 청사 주변에 가로등 배너를 게시하고 유권자의 날과 유권자 주간을 통해 유권자들이 선거와 투표 참여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던 지난 4월 15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국 단위 선거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안전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제연구기관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국민의 참정권과 건강권을 모두 지킨 성공한 선거라는 평가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였던 지난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자신이 가진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며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이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높은 투표율은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결과이고 대한민국이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선거를 치른 경험이 국제사회에 커다란 시사점을 던진다는 국제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부를 둔 국제민주주의와 선거지원기구는 최근 세계적인 전염병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가운데 선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중대한 시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높은 투표율은 세계적인 전염병 하에서 건강상 위험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시민으로서 투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유권자들의 적극적 투표권 행사라는 보다 가치 있는 결과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높은 투표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빈틈없는 선거 관리를 한 것과 선관위가 제안한 엄격한 안전수칙들이 잘 지켜졌음을 방증한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안전한 선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안전수칙과 주의사항을 마련하고 선거인들이 선거일에 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널리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사전투표의 동료와 입원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를 위해 거소투표를 확대한 사실 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19 하에서 안전하게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선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며 필요한 특별 조치들을 시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선거관리기관의 적정하고 신속한 조치 능력이 요구된다고 전하면서 특히 부재자 투표나 사전투표를 할 방법이 없는 개발도상국들은 국민 건강을 지키며 선거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선거가 끝나고 코로나19 최대 잠복기인 14일이 지난 4월 30일까지 선거와 관련된 감염은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한 달 가까이 됐는데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발생했던 위법행위 조치 건수와 현재까지의 재보궐선거 현황을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4월 15일 기준 총 843건의 위법행위에 대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1,214건보다 30.5% 감소한 수치인데요. 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발 228건, 수사 의뢰 32건, 경고 등 583건, 전체 843건입니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이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 98건, 인쇄물 관련 85건, 시설물 관련 84건, 여론조사 관련 76건, 문자메시지 이용 72건, 집회 모임 이용 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도 있습니다. 시장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부산광역시장 선거 1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어 공석이 된 경남 의령군수 선거 1건,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공석이 된 보성군 다선거구 1건 모두 3건인데요. 재보궐선거는 2021년 4월 7일에 실시됩니다. 후보자나 정당, 중앙당 후원회, 정책연구소 등의 회계 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보고를 법이 정하는 기한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 등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제외하고는 5월 15일까지 회계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회계보고는 정당 등 정치자금의 사용 주체가 스스로 그 진실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에 대한 공개를 확대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정치자금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모두 41개. 이 정당들은 법이 정한 기한까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만 참여하거나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도 모든 시도당이 회계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정치자금법은 정당,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중앙당 후원회 및 국회의원 후원회, 공직선거의 후보자,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 책임자는 관할 선관위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보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단위로 실시하는 공직선거에 참여한 연도에는 선거일 후 30일인 5월 15일까지 회계 보고를 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한 정당의 경우에만 5월 25일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중앙당이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경우는 5월 15일까지,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는 5월 25일까지 회계 보고를 해야 하며 정당 선거사무소는 설치일부터 5월 5일 현재까지의 회계를 오는 5월 15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중앙당 후원회는 2020년 1월 1일 또는 후원회 등록일로부터 5월 5일 현재까지의 회계를 5월 15일까지 중앙선관위에 보고해야 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록을 한 날부터 5월 5일 현재까지의 회계를 5월 15일까지, 또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는 1월 1일부터 5월 5일 현재까지의 회계를 5월 15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1월 1일부터 5월 5일 현재까지의 회계를 5월 25일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만 참여한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1월 1일부터 5월 15일 현재까지 중앙선관위에 회계 보고하면 됩니다.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정당에서 제명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김서영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의 키워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정당에서 제명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나요?입니다. 최근 한 정당에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 A씨에 대한 제명 논의로 A씨가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A씨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스스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이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그러나 당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속 정당의 합당 또는 해산으로 소속의 당이 없어지거나 본인 의사에 반하여 제명된 경우는 그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어떠한 경우에 퇴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이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본인의 의사에 따른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일방적으로 제명한 경우 해당 국회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정당의 입당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정당에서 제명된 뒤 다른 정당에 입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할 경우 합당에 동참할 뜻이 없어 본인의 의사로 합당한 정당에서 이탈하게 되면 퇴직 사유가 됩니다. 이때는 선거 당시 소속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그 직이 승계됩니다. 만약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회법에 따라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 당선되면 당적이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단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당적을 이탈한 경우라도 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얼마 후에는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관련 규정을 알고 제21대 국회를 지켜보면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답니다. 오늘은 선거 소송에 대해서 정수연 리포터가 설명해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선거 소송입니다.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은 4년 동안 국민을 위해 일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선거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선거소송은 선거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선거소송에서 선거 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은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 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 과정상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을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 집행상의 하자가 따로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 과정상의 위법 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선거소송은 선거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소청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바로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단심제로 운영합니다. 선거소송의 사례는 선거일 지정과 선거인 명부의 확정, 후보자 등록, 투표용지의 조제, 선거인들의 투표 및 그 관리, 투표 결과의 심사, 당선인의 결정 등입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에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때에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 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보전 신청이 있는 데에는 법관이 현장에 출장해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선거에 관한 소장을 접수한 대법원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분야의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의 현안을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선거 분야 국제교류 협력 발전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5월 19일 선거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국제교류와 협력 분야 근무 경험이 있는 중앙선관위와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직원 20여 명이 참석하는데요.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중장기 발전 방안과 국제개발 협력 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 사회 지도자 양성 과정인 제13기 민주시민 정치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민주시민 정치아카데미는 선거, 정치에 관한 전문 과정과 외교, 국방, 경제, 사회, 역사, 인문 등의 교양 과정으로 편성돼 있는데요. 오는 5월 27일부터 10월 14일까지 15주 동안 매주 수요일 종로구 선관위에서 무료로 운영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15일 기준으로 2020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을 배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보조금은 평상시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으로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2월, 5월, 8월, 11월에 각 정당에 지급합니다.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를 조성하고 선거 참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한 선거보도 선정을 위해 제4회 인터넷 선거보도상 후보작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집, 기획, 연재 보도를 한 언론사 및 기자는 오는 5월 24일까지 인터넷 심의위로 응모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입니다. 유권자의 날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조건을 갖추어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선거를 실시한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는데요.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날로부터 한 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날과 유권자 주간을 통해 유권자들의 선거와 투표 참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한국 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